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일 화요일 RK9 뉴스입니다. 새해 첫날 밤 보통의 보름달보다 훨씬 크고 밝은 슈퍼문이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관측됐다고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슈퍼문 같은 큰 행운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무술년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뉴스 열심히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RK9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출근길 어떠셨습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서 옷은 꽁꽁 여미며 한 해를 시작하셨겠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따뜻한 희망 하나는 품으셨길 바랍니다. 남가주의 각 한인단체와 공관, 은행 등은 오늘 일제히 신년 할애식과 시무식을 갖고 힘찬 새해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남가주 한인사회는 변화와 성장을 기원하며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가주 한인사회가 힘찬 구호와 함께 2018년 무술년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해 각 공간과 은행들은 오늘 일제히 신년 할애식과 시무식을 갖고 새해 첫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LA 한인회 로라전 회장은 정치활동위원회와 차세대 청소년 캠프, 다인종 연합 등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지난해 기틀을 마련한 프로젝트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공약했던 우리 프로그램을 다 완성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인종 코얼리션을 완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젊은 학생들을 위한 그 폴리티컬 유스 캠프라고 학생들의 그 정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LA 총영사관도 새로 부임한 김환중 신임 총영사를 필두로 힘찬 구호를 외치며 새해 첫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김환중 총영사는 한인사회 내 현안인 선천적 복수 국적제도와 한인 입양인들의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와 논의해 행정적 지원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 동맹은 물론 한인과 타 커뮤니티 간 관계, 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LA 한인사회와 협의를 통한 진정성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인 동포사회와 한인회, 그다음에 총영사관이 3자 일체로 합의해서 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희 이 총영사관의 직무이자 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은행들도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내실과 성장을 목표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뱅크 오브 케빈킴 행장은 합병을 통해 탄생한 슈퍼 리저널 뱅크로서 신규 프로젝트 착수와 더불어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고객 이익 창출을 위한 2018년을 만들어가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을 $15까지 인상해 직원 복지를 대폭 강화한 한미은행 금종국 행장은 몸집 불리기보다 내실을 다져 안정된 고객 이익과 은행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헨리킴 신임 행장을 필두로 새로운 도약에 나선 태평양은행은 5년 내 자산 $30억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출과 어카운트 확대로 균형적인 발전을 계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B뱅크 조앤킴 행장은 2018년 변화하는 금융환경 대처를 위해 세일즈와 상품, 브랜딩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치프 마케팅 오피서를 고용하고 매년 2개씩 지점을 확대하는 등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은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사회는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다짐과 소망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용맹하고 충직한 황금개띠인 2018년 무술년 첫날 태어난 한인 아기들이 화제입니다. 주인공 중 한 명은 새해 첫날인 어제 새벽 2시 20분쯤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우렁찬 울음과 함께 세상에 나온 이브 양입니다. 특히 이브 양은 새해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태어난 첫둥입니다. LA에 거주하는 케빈이, 이지혜 씨 부부는 이브가 부부 사이 첫 번째 아기일 뿐만 아니라 무술년 새해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태어난 1호 아기라는 2배의 기쁨에 정초부터 얼굴에 한박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브 양의 엄마인 이지혜 씨는 첫 아기임에도 예정일보다 한 달 정도 빠른 지난달 31일 진통이 시작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4시간이라는 긴 기다림과 고통 끝에 어제 새벽 마침내 7.1파운드의 건강한 딸을 품에 안게 돼서 하염없이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컨카운티에서는 18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남매의 태어난 연도가 달라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오빠는 12월 31일 밤 11시 58분에 태어나 2017년생,
그리고 여동생은 새해 1월 1일 0시 16분에 태어나 2018년생으로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첫 아기로 기록됐습니다. 2018년 무술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 개띠입니다. 개는 우리와 가장 친숙한 동물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무술년은 어떤 해일지 문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개는 명랑하고 책임감과 충성심이 강해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반려자로 꼽힙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 개띠의 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술년에서 술은 개띠해를, 앞글자인 무는 색상으로 황색에 해당돼 황금 개띠가 됩니다. 사실 띠동물의 색깔을 입혀 황금, 붉은 등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7년 황금돼지해가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붉은 닭의 해였던 지난해에는 적폐청산이 화두로 떠오르는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지만 올해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황금개의 해인 만큼 저마다 소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무술년에는 항상 큰일들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오는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등이 펼쳐집니다. 유통업계에서는 황금개띠를 이용해 개띠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모양의 금목걸이, 황금개가 그려진 골프공 등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개는 옛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쳐준다는 벽사의 의미가 강해 새해가 되면 개가 그려진 부적을 만들어 집안에 붙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용맹하고 충직한 황금개에 상서로운 기운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 첫날 주요 국제공항의 입국 심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 CBP의 입국 심사 시스템이 어제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정도 다운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과 애틀랜타, 덴버,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등 주요 지역의 국제공항마다 입국 심사가 크게 지연됐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객들은 소셜미디어에 새해 첫날부터 악몽이 시작됐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평소에도 붐비는 공항인 뉴욕 존 F 케네디,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에서는 입국심사대 앞에서 길게 줄을 선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CBP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에서 국가안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는 접근이 가능했고 모든 여행객은 국가안보 기준에 따라 스크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CBP 시스템은 다시 가동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스템 오류의 배경은 정확하게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내일부터 다카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이민빅딜 협상에 돌입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1월 중에 다카 드리머 보호 법안을 가결하기 위해 국경 펜스 47마일 완료와 구제받는 드리머들이 시민권 취득 후에도 부모 형제를 이민 초청하지 못하게 만들어 최인 이민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놓고 집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워싱턴 최고 지도부가 2018년 새해 벽두부터 80만 다카 드리머들의 운명을 결정할 이민 빅딜 협상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이른바 빅4 지도부는 백악관의 믹 멀마니 예산실장과 마크 쇼트 의사국장과 이민 빅딜 협상에 본격 돌입합니다. 1월 중에 이민 빅딜을 타결짓기 위해서 빅4 지도부는 백악관과 다카 드리머 80만 명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드리머 보호 법안과 국경 장벽 건설, 체인 이민과 추첨 영주권의 폐지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담을 것인지 실질적인 주고받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과 관련해 과거에 이미 합의한 방안에 의거해 첨단화된 국경 펜스 47마일을 추가 건설해 완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지난 2006년 미치 맥코넬, 척 슈머, 그리고 당시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이 모두 찬성하는 가운데 국경 펜스 구축법이 가결됐는데 700마일 가운데 653마일 구간은 이미 건설됐기 때문에 나머지 47마일만 완료하자는 방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 대신에 첨단화된 2중, 3중의 펜스가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민주당이 47마일 완료 예산을 수용하면 전격 합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번째로 체인 이민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에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초 체인 이민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합법 신분을 부여받은 다카 드리머들이 조건부 영주권에 이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서름입이 부모들과 형제 자매들을 이민 초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머들의 체인 이민을 제한하는 데 합의할 경우 드림 법안이 원안 그대로 채택되기는 어려워지고 오히려 다카 드리머들이 10년 동안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조건 해제 후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려는 석시디 법안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민 빅딜 협상파들은 드림 법안과 석시디 법안의 통합도 논의하고 있어 이 세 가지를 놓고 주고받기 협상이 1월 내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